타로카드 경력 6개월 되신 분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오늘은 타로카드 경력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독학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어렵게 느껴지는 카드들이 발생하고요. 배울법에 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스프레드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카드를 봤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면 지금 이 단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번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충분한 기본기 연습을 하신 뒤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어려워하는 카드들에 대한 연습 방법인데요. 내가 어려워하는 그 카드를 뽑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카드들을 직접 내담자가 뽑게끔 해보세요. 주의해야 될 점은 배울법에 따라서 미래나 결과에 해당되는 자리를 제외하고 다른 카드 자리에만 내가 어려워하는 카드를 뽑아두는 거예요. 3카드 배울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월드카드를 어려워한다 그러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카드 자리에 월드카드를 먼저 뽑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두 장의 카드만 내담자가 뽑게끔 하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카드에 월드카드를 뽑았으니까 나머지 카드 두 장만 내담자가 이런 식으로 뽑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려워하는 카드를 기준점 삼아서 나머지 두 장의 카드를 해석하는 연습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타로점은 이 무작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한 장의 카드를 뽑아놓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한번 그 단계를 초월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 대해서 어떤 카드가 나올 경우에 그게 실제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고 다시 그것을 내가 재해석한 기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달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나 결과가 아닌 이상해야 관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의 연습은 상담 연습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하는 카드에 대한 실전 적용 연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 장을 뽑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하는 카드 단 한 장만 미리 뽑아둔다는 거죠. 그럼 실전 예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가상의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가정주부인데 우리 남편 퇴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카드 위치를 옮겨서 월드카드를 3카드의 중간 카드로 놓고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이렇게 뽑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 카드를 이렇게 뽑게 되겠죠. 자, 우리 남편 퇴사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잘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데스 카드가 나왔고요. 마지막 카드는 소드 7번의 카드가 나왔죠.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이제 다 종료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힘들었고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런 고민이 생긴 거죠. 왜 그런 고민이 생겼나 봤더니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 또 이렇게 해놓았던 것들이 다 종료가 되고 새로운 변화, 즉 과거의 것들에 비해서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이겠죠. 그래서 막상 준비가 끝나는데도 이렇게 더 이상 뭔가 준비하지 않아도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좀 덜 준비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나의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게 반드시 잘못될 것이다 라는 고정값이 아니라 앞에 나온 두 장의 카드 그 관점의 생각만 놓아버리면 충분히 결과, 미래는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앞 단계에서 스스로 정리해둔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거나 또는 그 내용이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 또는 그 내용이 반대로 부족해지면 어떤 상황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카드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하면 실전에서 어려운 카드가 없어집니다. 이면이라는 건 반드시 반대말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마치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듯이
이면은 반드시 극단적인 성격에 해당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좀 더 과잉되거나 혹은 조금 더 결핍되어 부족해지면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보는 훈련이죠. 이런 사고의 확장 훈련을 하면서 내가 어려워하는 카드를 미리 뽑아놓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열법에 대한 공부인데요. 보통 이 단계에서 이 배열법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모든 배열법을 완전 다 새로운 스프레드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소하고 또 버겁게 느껴지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배열법도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나의 고민을 형성하고 있는 조각의 카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과거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문제 상황, 가까운 미래, 방해 요인, 이런 식으로 나의 고민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조각들로 구성이 되어지죠. 그 카드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영향을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감정들을 두루두루 뽑아놓은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나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생각, 감정을 두루두루 뽑아놓은 것이 배열법입니다. 즉 배열법은 참고 정보를 여러 장 뽑아놓은 것에 불과하죠. 그 뜻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배열법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바라보거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인과관계는 사과가 있었다. 사과가 있어서 먹었다. 먹었더니 맛있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어떤 문제 상황, 결과 이런 논리적인 전개, 직선적인 형태로 바라보는 게 인과관계의 흐름입니다. 또 우리가 공간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현재 나의 모습인데 이거는 장애물이고 이거는 나의 내면의 모습이고 이거는 외부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문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A라는 사람은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이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서로 연관성은 크지 않은데 어떤 하나의 사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되는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병렬적인 구조를 가진 형태예요. 다 함께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고민은 우리의 사고의 그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투영한 배열법의 구조 또한 직선적이거나 병렬적인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고민은 크게 봤을 때 외부에 존재하는 상황과 우리의 내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뽑혀 나오는 카드들은 두 종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외부에 존재하는 상황, 사건 또는 사실을 나타내거나 나의 감정, 생각을 가리키는 카드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밖에 없죠. 그래서 카드가 뽑혀 나오면 이건 저런 카드고 또 저건 어떤 카드야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게 바라보시면 이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나오면 외부를 가리키는 카드와 내면을 가리키는 카드를 구분해서 나누어 놓고 바라보시면 아무리 여러 장을 뽑아 놓더라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공부가 거듭될수록 카드 장수가 많아질수록 쉬운 배열법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걸 여러 장의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니까요. 다시 정리하면 타로 경력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첫 번째, 내가 어려워하는 카드에 대한 공부, 두 번째, 배열법에 대한 공부, 구조에 대한 이해 공부를 하는 게 이 단계의 공부법입니다.